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입문 1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학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듣는 그런 전공 관련되는 과목입니다. A반과 B반 두 반으로 분반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A반은 저 한상태 교수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B반은 강현철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준비 파일을 강현철 교수님과 제가 같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대신 녹음은 강의와 관련되는 녹음은 제가 대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한 주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대학에 와서 전공과 관련해서 이렇게 처음 접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올려놓은 그 강의 파일을 들으면서 첫 주차 여러분들 잘 소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소 혹시 불편한 점이나 또는 물어보고 싶을 부분들 또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을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나 강현철 교수님 메일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걸 참고해서 강의의 질이 대면으로 했을 때 만나서 강의를 들을 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부족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좌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 또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또는 데이터 과학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분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데이터 분석 입문이라는 걸 왜 배우는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자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무엇인가,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왔는가, 관련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뭐 조사 데이터라든지 정형화된 수치화된 데이터였죠. 또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거래 데이터와 고객 신상과 관련되는 데이터를 주로 관심을 두고 보게 되는 거죠. 이후에 최근에 지금까지 잘 다뤄보지 않았던 비정형화된 데이터, 뭐 텍스트 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음성 이미지 데이터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보여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어서는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통계적인 분석 능력, 또 컴퓨팅 능력, 또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로페셔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전했던 것이 아마 1주차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2주차부터는 데이터 분석 입문에 즉 통계학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 물론 1학년 때도 여러분들 응용 통계학 개론 1이나 2를 통해서 접해본 내용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본 강좌는 SES라고 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런 분석을 처리하는 기법을 배우는 게 특징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은 좀 더 되새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 잘 새겨뒀다가 이런 소프트웨어 SES를 이용해서 하는 실습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한 파일은 이렇습니다. PDF 파일은요, 슬라이드 노트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슬라이드 노트는 여러분들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슬라이드 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그런 특징적인 내용들을 노트로서 칠판에 판사하지 않고 노트로서 여러분들 되어 있으니까 꼭 같이 여러분들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다, 좀 통계 분석이다, 뭐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이런 데이터 분석, 즉 통계학이 무엇인가 그런 말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학은 원래 statistics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그 분리를 해보면요, state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ISTICS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state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는 국가라기보다는 외국에서 한 주정부를 지칭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ISTICS는 이제 지식체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지식체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한 거죠. 물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계학 그러면은 국가를,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수치체계 또는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지식체계.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수치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태어난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갈 군사수는 얼마나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지식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출발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 지식체계는 뭐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계학의 그 시작은 빅데이터가 사실은 시작이다라고 보면은 정확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국가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업 삼성이나 네이버 이런 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대단히 방대해지고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요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요새 뭐 괜찮은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파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수치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다 보면 됩니다.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요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우리나라 경기 동향을 알기 위해서 뭘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경기 종합 지수나 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장률이 높기가 어려운 지금 현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실업률이라든지 뭐 종합주가지수, 외환보유액 뭐 등등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는 것들을 살펴보면, 야, 우리나라 경기가 요새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나라 경기가 새롭게 좀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경기가 앞으로 굉장히 침체 국면에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조직이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종 수치 정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부분 판단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요, 대단히 이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들의 기본은 바로 통계학이다 라고 C.R. 라우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통계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혼돈과 질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런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기록과 관련되는 거는 여러분들 슬라이드 노트 2페이지, 뭐 고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치 기록들, 또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 여러 가지 문서들, 그런 걸 살펴보면은요, 이런 수치 정보가 옛날부터 있었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걸 제일 처음에 접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처음 만난다, 그러면 제가 저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상태 교수라고 합니다. 그럼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과 제가 인사를 나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김기강 학생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통계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대학에 입학한, 이런 본인의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서로 자세하게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출발은 서로 이름을 주고받는 거로 시작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름을 주고받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분석, 즉 통계 분석. 그러니까 통계학이 뭐냐, 이런 질문이 첫 번째인 거죠. 통계학이 뭐냐, 이런 질문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한테 경제학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경영학 하는 친구한테 경영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통계학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습니다. 먼저 그 중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 열고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주차 때도 얘기를 했지만요. 의학은 사람의 인체를 다룬다. 그럼 통계학은 뭐냐?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요, 그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면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는 게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거죠.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도 있고요. 이런 조사는 잘 계획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데이터를 사회실험 데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이공계열 특히 그 생명보건대라든지 또는 공과대학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때 뭐 교양의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과목들을 듣습니다. 실험을 왜 하느냐 하면 데이터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험은. 그래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뭐 동물 실험도 있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카드를 긋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 은행하고 거래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쭉 쌓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관측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측 데이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최근의 데이터들이 많은 부분이 그런 관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이 되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 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19년 또 올해 이제 입학한 학생들 수학능력 시험을 봤다. 그럼 수능 성적을 이제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1교시 뭐 언어 영역, 또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뭐 탐구 영역. 그럼 60만 명 정도가 봤는데요. 1번 학생은 각 영역 점수가 뭐라고 불러지고 총점은 얼마다. 또 두 번째 학생은 이걸 60만 명을 딱 불러준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그걸 다 듣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것인 데이터는 요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2019년도 수능은 평균이 250점이었는데 2020년도 수능은 평균이 230점이었다. 20점이 떨어진 거죠. 어려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시험이 어려웠구나. 2019년 기준에서 A대학 A과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점수면 가지만 올해는 이 정도 점수도 갈 수 있겠구나. 물론 이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는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축약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날것인 데이터는 요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사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거를 방금과 같이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분석하면은 그 결과를 근거로 내가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이제 정리해서 통계학이 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집단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잘 정리, 요약, 분석해서 우리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 통계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겠어요. 소비자들이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수집이 되죠. 그것을 잘 정리, 요약, 분석을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제품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영업 전략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객 속성, 거래 속성 그랬는데요. 은행과 금융과 관련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과 거래한 기록들, 그걸 거래 속성이라고 하고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했죠.
나의 신상 정보, 뭐 주민등록번호니 사는 지역 주소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고객 속성이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잘 합해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점수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뭐 신용 점수를 만들어내고 우수 고객 점수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죠. 그렇게 정리와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우수 고객을 관리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게 되는 겁니다. 맨 아래도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면요, 그 제품이 불량인가 우량인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면 통계적 품질 관리 그런 데서 주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런 만들어진 제품을 일정 부분을 샘플을 뽑아서 그걸 측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능력을 공정, 프로세스, 제품이 만들어가는 공정,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어디서 불량이 발생하는가, 불량률은 과거보다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불량률을 감소해서 또는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 이제 수율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만족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관점에도 이렇게 이용이 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잘 정리와 분석하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 통계학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데이터 정리와 요약이 필요한가? 그것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 번 더 되새김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네 번째 슬라이드를 준비한 겁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건축에 쓰이는 원자재, 이거는 날 것인 거죠.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 데이터 그대로, 날 것 그대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적절히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게 정리 요약된 모습입니다. 건물을 지어야만 효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될 거고요. 두 번째도 보면요. 논에서 잘 익어 있는 벼, 이것도 날 것이죠. 여러분들 벼를 그냥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수학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밥상 위의 밥, 이것은 잘 정리 요약된 우리 앞에 다가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밥상 위의 밥, 이것이 정리 요약된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데이터 정리, 날 것을 그냥 먹지 않고 정리 요약 또는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도 여러분들 뭐 설문조사를 뭐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엄청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설문지 수만 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쌓아놓는다고 해보세요.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실상을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냐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요약, 즉 축약을 하는 양을 확 줄여놓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을 확 줄여놓는, 축소시키는 자료 정리 요약, 데이터 리덕션 거쳐서 양적으로 좀 더 우리가 간결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데이터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 모습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1학년 때 그래도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 접해봤을 텐데요.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가로는 거기 보면 넘버로 보면 1, 2, 3, 4에서 10까지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10명의 자료 또는 10개 회사의 자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객체라고 합니다. 옵저베이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컴퓨팅을 하는 컴퓨터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동일한 말을 레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가로는 객체 또는 레코드, 옵저베이션, 레코드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세로를 보면 X1, X2, X3, X4, X5 이렇게 5개의 세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variable. 변수. 통계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변수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심리학이나 경영학하는 사람들은 이 변수라는 이름 대신에 속성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물론 뭐 리서치 회사라든지 기업에서도 속성이라는 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attribute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영어 표현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분야에서는 이것을 변수나 속성을 필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산팀이라든지 IT 쪽 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필드 이런 말을 더 흔하게 쓰는 거죠. 같은 의미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는 개체, 세로는 변수,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보면은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늘 얘기를 하지만 의사 앞에 환자가 와 있을 때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잘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졌을 때 그 데이터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X1 변수를 볼게요. 대부분 뭐 76.7 이렇게 소수점 한자재수로 두 자릿수인데 네 번째 분 9999, 또 7번이나 9번은 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해 보이죠. 7번이나 점으로 되어 있는 건 값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결측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9999는 이제 실제로 있는 값이면 너무 특이한 값이고요. 또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X2 변수도 보면은 대부분이 굿 아닌 배드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리젝트가 있을까? 이런 것도 특별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X2 변수가 성별이 다르면 남자 또는 여자 이렇게 두 개의 범주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범주가 있으면 이상한 거죠. 보통 데이터에선 성별은 남자 여자하고 다른 하나의 범주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보통 외국인.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X3도 보면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NA라고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특이하고요. X4는 2.0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꼭 여러분들 학점 거치되어 있는데 갑자기 23.7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값들이 또 보입니다. 네 번째는 점 결측값도 있고요. X5에도 거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좀 특별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데이터들이 먼저 제대로 된 값인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값이 아닌 건 뭐지? 오류 값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설문조사 문항에 5점 척도로 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뭐 매우 불만족하다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하는 편 4, 매우 만족 5. 그러면 1, 2, 3, 4, 5 중에 하나 코드 값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오류입니다. 고쳐야 되는 거였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특이값. 여러분들 이제 영어 표현으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요. 특이값은 남과 달리 너무 더 값이 큰 거죠. 아마 그 2020년 현재 2월이나 3월에 해외 여행자 수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방문객 수가 무지하게 과거의 패턴과 달리 급격히 떨어져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럴 땐 굉장히 그런 특이값으로 값이 과거의 패턴과 다른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그런 자료값들이죠. 그런 특이값은 잘못 입력된 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값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런 특이값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분석에 있어서 좀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이값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후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배우면서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번 강좌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들으면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이값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측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miss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조사를 하건 실험을 하건. 근데 없는 거죠, 데이터 값이. 자료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데서 좋지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측값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많은 자료가 손실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꼭 분석에 필요한 그런 변수들의 결측값들이 있을 때 다른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료들을 이용해서 그런 결측값을 채워넣는 일, 결측값을 대체하는 일, missing value imput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된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어 표현이 나와 있는데 garbage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밖에 나갈 게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얻은 데이터가
양질의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쓸모없는 그런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을 통해서 뭐 지지고 볶고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보내기는 어렵다. 이 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성을 기울여서 양질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얻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첫 시간을.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을 뭐 관심을 두고 연구하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내가 꼭 알고 싶다고 하면은 알고자 하는 목적이 학생들의 영어 실력입니다. 그럼 영어 실력에 맞는 뭐 토익 시험을 본다든지 뭐 다른 어떤 시험을 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말이 되지만 영어 실력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100m 달리기 기록을 잰다든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데이터를 보면 알지만 데이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탐색해서 살펴보고 검사되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모습으로 잘 정리되어야 된다. 그런 사전의 과정이 꼭 데이터는 날 것인 데이터들은 하게 된다. 그 부분이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시간을 요하고 또 많은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준비가 돼야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꼭 갖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통계학이라고 하는 의미부터 해서 이제 데이터의 모습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